자, 오늘 할 예제를 좀 봅시다. 좀 신기합니다. 오늘 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뭔가를 연결해 놨는데 여기에 LED 하나를 붙여놨어요. LED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뭔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의 핸드폰이 있는데, 자,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도 전부 스마트폰이 있을 텐데 내 거는 이제 애플에 있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 이 앱을 열고, 자,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신기한가요? 자, 오늘 예제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IoT란 말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Io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IoT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떤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만든 그 어떤 회로가 서로 인터넷으로 물려 있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뭔가 재밌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활용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필립스의 이 휴라는 어떤 전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휴의 그 조도라든가 켜고 끄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필립스에서 만든 전구이고요. 또 이 스마트 이게 줄넘기라고 하나요? 이것도 이 줄넘기 안에 이제 스마트한 기능을 넣어서 이것이 앱으로 여러분들이 그 줄넘기를 하면 그게 몇 회, 스마트 로프군요.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도 얼마나 했는지 관리가 되고, 칼로리도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줄넘기, 이것도 연결되고요.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컨셉으로 학생들도 많이 내는데, 그 화분에 수분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그거에 이제 수분을 주고, 뭐 이런 사례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그 화분에 이게 꽃이 잘 자라고 있는 걸 관리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신이 가능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IoT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알두이노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알두이노를 가지고 이 IoT를 구현하는 방법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숙련도가 많고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쓸만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블링크라는 겁니다. 이 블링크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나 프로세싱처럼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이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블링크를 가지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아두이노나 이런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블링크라는 서버가 있어요. 블링크라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를 이제 블링크 앱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애플 앱도 있고요. 이 앱을 받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면 그게 이제 서버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알두이노를 또 인터넷에 연결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블링크 라이브러리를 깔아서 블링크에 있는 또 코드를 사용해서 어떤 어떤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회로를 연결해 놓으면 이제 이 신호를 이제 서버로 보내고 그 서버에서 받아서 앱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탑이 필요 없겠죠.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물론 인터넷 연결 방법은 뭐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나 3G나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 것 같냐면 요걸 해야 되겠죠. 앱을 깔고 그 다음에 블링크 라이브러리를 알두이노에 붙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것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블링크 셋업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게 블링크 앱을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알두이노 블링크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블링크 사이트로 가봅시다. 이렇게 블링크가 blink.cc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게 접속이 서버가 좀 느려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 시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에서 블링크 cc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가보면 첫 화면에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먼저 앱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뭐 애플 아이폰이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든 그거를 가서 앱스토어에 가서 블링크라고 그 서치를 하면 나오니까 그걸 깔고요. 그거는 내가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깔고 먼저 앱을 깔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있는데, Getting Started를 한번 가보면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자기에 맞게 깔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돼요. 이걸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V0.51이 최신 버전이고, 여기 있는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언집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뜨면 여기를 보면 클릭해 보면 아까 다운받은 폴더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고 툴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툴이 있는데 이거 둘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와 툴을 어디다 갖다 카피를 하냐면 도큐먼트에 아두이노에 맥은 도큐먼트고요. PC는 뭐죠? 문서에 보면 폴더 알두이노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라이브러리즈라는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주고요. 이건 예전에 라이브러리 까는 거 해봤기 때문에 아마 알 겁니다. 바로 이전 주에 했죠. 여기에다가 아까 라이브러리 폴더 2개를 카피하고요. 그 블링크 관련된 요거를 카피하고, 그 다음 타임이나 이것도 깔아야 될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툴스에 툴스 폴더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깔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다 깔린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깔고요. 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의 알두이노를 인터넷에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걸 저를 잘 따라오세요. 자, 알두이노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쉴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와이파이 쉴드, 뭐 이더넷 쉴드.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와이파이 쉴드는 와이파이니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겠죠?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더넷 쉴드는 이더넷에 연결하니까 인터넷 여러분 그 포트, 이더넷 포트 바로 꽂아서 꽂을 수 있는 그런 쉴드예요. 이 쉴드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알두이노에 딱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알두이노랑 비슷한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여기 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아주 최근에는 MKR10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IoT용 보드가 아두이노에 따로 나옵니다. 이거 아두이노 사이트 가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서치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인터넷에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MKR1000이라는 특별히 만들어진 이 보드를 또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두이노, 그러면 알두이노랑 똑같아요. 똑같은 알두이노에서 만든 보드라 똑같고, 뭐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도 알두이노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생긴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좀 가격이 비쌉니다. 다 몇만 원씩 해요. 몇만 원이 비싼 건 아니에요. 싸긴 싼데 이거보다 더 저렴하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써도 되겠죠? 자, 그게 바로 ESP8266이라는 와이파이 통신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사실 요 안에 있는 이런 칩들인데, 이 칩이 ESPXX 해서 여러 가지 그 버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가격이 싸요. 굉장히 가격이 싸고, 대만에 있는 뭐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굉장히 싸고 아주 안정적으로 연결이 잘 돼요, 와이파이에. 그래서 이걸로 하면 더 저렴하고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ESP 이게 12인데요. 12 버전의 이것을 또 알두이노에 연결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조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건 또 쉽게 할 수 없나? 역시 사람들이 그것을 또 그냥 놔두질 않죠. 그래서 바로 ESP12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보드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알두이노 보드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까 쉴드가 아니에요. 그냥 아르두이노 보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MKR1000처럼 그런 보드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노드 MCU라는 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노드 MCU는 일단 이것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보드고요. 알두이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만 달라요. 노드 MCU지 그냥 알두이노예요. 알두이노에 와이파이 아까 ESP12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ESP12 보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보드고 이게 디지털 인풋 아웃풋 핀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핀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딱 그 브레드보드에 꽂으면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노드 MCU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셋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드라이버를 깔아줘야 됩니다. 이 드라이버들을 코어를 깔아줘야 되고 아두이노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드라이버 두 가지를 깔고 그다음에 ESP8266 코어를 깔아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여기 있는 이 URL은 내가 저 유튜브 밑에다가 쭉 해놓을게요. 이거는 클릭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링크들을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먼저 드라이버 두 개를 깔아야 되는데 요 페이지 맨 밑에 쪽으로 가면 여기에 그 드라이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게 될 노드 MCU라는 그 보드는 여기 있는 CP210X와 FTDI 이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깔면 되는데, 예, 클릭해서 가면은 이게 CP210X라는 USB UART 브릿지 드라이버라고 해서 그 여러분의 노드 MCU에 달려 있는 그 USB 연결 포트 있죠. 그게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그 충전 포트랑 똑같은 그 미니 USB 있죠. 미니 USB 그 포트예요. 그 포트를 쓸 수 있도록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FTDI는 이제 통신칩인데 이 통신칩을 또 쓸 수 있도록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깔아줘야 됩니다. 다 까는 방법은 드라이버 까는 거는 대부분 다 잘 알 텐데 윈도우즈 쓰는 사람은 윈도우즈 10인지 7, 8인지 뭐 이렇게 이거 그냥 유니버설도 다 깔아도 되고 이걸 깔아도 돼요. 까는데 여기 있는 이 VCP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즈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맥 쓰는 사람은 맥 이걸 깔아주면 되는데, 맥 사용자들은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보면 환경 설정에서 여기 보안 및 개인 정보라고 있거든요. 이 보안 및 개인 정보를 눌러서 보면 여기 보통 자물쇠로 잠겨 있을 거예요. 이 자물쇠를 열면 여기다 암호를 집어넣고 잠금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를 해주고 요게 앱스토어에 클릭되어 있다면 이 확인된 개발자를 선택해줘야 돼요. 이게 푸른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걸 깔 때. 왜냐하면 맥은 그 보안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인스톨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만 깔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저걸 깔아도 제대로 그 드라이버가 깔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드라이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들을 다 깔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노드 MCU 관련해서 아두이노 코어를 깔아줘야 돼요. ESP8266 코어를. 그거는 요 가이드 여기 클릭을 하면 자, 여기로 간 이 그 URL도 밑에 드릴게요. URL 줄 테니까 글로 클릭하셔 가시고 이 코어를 깔아야 돼요. 자, 이 코어는 어떻게 까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ESP8266을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ESP8266 쓸 때 코어를 어떻게 까느냐? 먼저 아두이노로 가서, 자, 아두이노로 갑니다. 아두이노로 가서 이쪽에다가 봅시다. 여기에 아두이노, 여기에 프레퍼런스. PC에서는 뭐죠? 뭐 프레퍼런스니까 뭐 환경 설정으로 가면 거기에 여기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요 URL을 카피 페이스트 해줘야 돼요. 요 URL 어디 나오냐면 요 사이트에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고 확인을 눌러줘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아니 툴에서 보드에 보드 매니저를 가면 이렇게 쭉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면 몇 번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다운로드가 다 되면 아까 그 URL에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됐고 ESP8266이라고 하면 이 코어를 인스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여기다 설치를 나는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다 그냥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 누르고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보드 매니저가 이제 깔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툴에 이제 노드 MCU를 사용하려면 보드에 우리가 보통 아르디노 이거 썼잖아요. 이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 노드 MCU 1.0 ESP12 E 모듈이에요, 여러분. 2.0인데 1.0 써도 됩니다. 될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 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쭈르륵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 포트인데, 이 포트는 이 연결했을 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셋업이 다 된 거고 저렇게까지 나온다면 이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연결을 해볼 겁니다. 연결하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드라이버도 깔았고 코어도 다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먼저 파일에서 예제로 가보면 아까 블링크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깔았죠. 그럼 여기 밑에 블링크라는 라이브러리가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드 와이파이 여기를 보면 거기에 노드 MCU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게 노드 MCU니까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 파일을 열면 자, 이거는 이제 죽이고요. 이 파일을 열면 여기에 이렇게 쭉 코드가 써져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요 세 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은 여러분의 SSID, 그러니까 여러분의 와이파이 이름이에요. 집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할 텐데, 집에서 하면 여기 와이파이 이름이 있죠. 여기를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밈랩 5G, 이게 와이파이 집에서 하는 액세스 포인트고요. 학교에 애들 오면 다른 파일을 써줘야 돼요.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건 좀 복잡해요. 그리고 그 집에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스워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스 토큰인데, 오스 토큰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앱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 앱에서 받는 방법은 좀 이따 보여주도록 하고, 그 전에 여러분의 노드 MCU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합시다. 하려면, 자, 여러분의 노드 MCU를 미니 USB 있죠? 미니 USB 핀입니다. 미니 USB 핀을 여러분의 노드 MCU에 연결을 해줘요. 연결을 하고, 자, 요것을 툴에 보면 아까 여기 노드 MCU 선택했죠? 여기 노드 MCU 이거 선택했죠?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잡혀야 됩니다. 포트가 잡혀야 돼요. 포트가 요게 잡혀야 돼요. 이게 드라이버가 잘 안 깔리면 이게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히면 업로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면 그 드라이버를 다시 깔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 USB UART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줘야 돼요. FTDI를 깔아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깔아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키가 이제 업로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아까 블링크라는 앱 깔라고 했죠. 블링크라는 앱을 이렇게 깔고 이 블링크 앱을 열어보세요. 자, 열면 이런 화면이 처음에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이 안 나오면 블링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에 자기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메일 주소로 해야 됩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걸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일로 이메일로 오거든요. 이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뉴 프로젝트 뭐 마이 앱 커뮤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뉴 프로젝트를 하나 눌러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을 뭐 자기가 원하는 아무 이름이나 적어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뭐 해볼까요? 테스트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결할 게 ESP 아니 노드 MCU죠. 여기 보면 노드 MCU가 있어요. 여기 흰색으로 밝아지면 오케이. 노드 MCU 선택했고 와이파이 연결할 거죠. 와이파이 연결하고 뭐 ธี임을 다크로 할 건지 라이트로 할 건지 이렇게 뭐 이건 난 다크가 좋아서 다크로 할게요. 라이트로 하면 이렇게 밝은 게 되고 이게 다크가 되죠. 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면 이제 여기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스 토큰을 어디로 보낼 거냐. 지금 내가 이메일을 저렇게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그쪽으로 자기 오스 토큰이 와요. 그 자기 이메일에 보면 그 오스 토큰이 와 있을 거예요. 그 오스 토큰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여기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메일로 와 있을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그 오스 토큰을 바로 이 아두이노의 여기에다가 카피 페이스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스 토큰까지 다 받았으면 여기에 그 오스 토큰을 카피하고 지금 여기는 내가 블러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SSID와 그 SSID 암호, 여러분 와이파이 암호 말하는 거죠. 그 암호를 넣어주면 이제 연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블러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는 왜냐면 이거 암호니까.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학교 같은 데예요. 학교 같은 곳은 보안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는 접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이디가 없잖아요. 이건 SSID는 이제 AP 이름이지 자기 아이디가 아니거든요. 여기 연결을 못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내가 그 링크를 달아줄게요.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로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이걸 쓰지 말고 이 파일을 쓰도록. 이거는 지금 그 예제에 없어요. 이거 어렵게 내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내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에서 할 때는 이걸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에듀롬이라는 학교의 그 노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포탈 아이디와 거기 포탈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아까 오스 토큰 집어넣게 돼 있죠. 오스 토큰. 이렇게 요 4개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자, 지금은 연결된 상태고요. 연결한 건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자, 확인을 하려면 먼저 지금 연결된 상태 툴을 봐야 돼요. 툴의 보드가 이거인지 봤고 포트가 맞게 선택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업로드가 안 되겠죠?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아마 드라이버가 잘못 깔린 거예요. 그럼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자,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업로드를 해보면 이게 업로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업로드를 좀 해보면 아까 그냥 한번 해봤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업로드가 다 됐다면 빨리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보세요. 시리얼 모니터 누르면 점이 찍혔다가 띠리링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연결됐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노드 MCU가 블링크 서버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버에.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됐죠. 이건 지금 노드 MCU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폰입니다. 그 폰은 폰에서 여러분들 폰에서 만약에 여기 플레이 버튼이 오른쪽 끝에 있어요. 이 플레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거는 아직 안 됐군요. 내 거는 지금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딸깡 이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오프라인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만약 연결이 안 돼 있다면. 내 노드 MCU가 그 클라우드에 연결이 돼 있다면 그냥 이 플레이가 제대로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이걸 플레이를 눌렀을 때 오프라인이라고 뜰 거예요. 아마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것처럼 얘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눌렀을 때 오프라인 이렇게 떴죠. 왜냐면 아까 내가 만들어 놨던 미리 만들어 놨던 이거의 오스 토큰을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오스 토큰이 서로 맞아야, 패스워드 맞아야 서로 같은 거라는 것을 얘가 알 테니까, 이 블링크 앱이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조금 복잡하고 긴데요. 동영상을 다시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연결이 잘 안 된다, 안 됐을 때는 먼저 와이파이 네트워크 확인해 봐야 됩니다. SSID 패스워드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가. 네트워크 보안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별로 상황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 학교에서 할 거라면 학교에는 에듀롬이라는 데를 연결하면 지금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에듀롬에 아까 그 파일을 써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전원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 USB로 꽂아서 하기 때문에 USB 전원을 잘 받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아까처럼 드라이버가 잘 안 깔려 있다면, 얘가 지금 어떤 드라이버 여기에 많은 부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드라이버를 다 깔아주지 않았다면 또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천천히 보면서 드라이버 하나씩 다시 깔아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아까 불 켜는 거 봤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